자, 17년, 그러니까 18학년도 9월 목표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첫 페이지에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걸 좀 봅시다. 듣기 연계는 뺐어요. 듣기 연계는 듣기 채워서. 안녕 명준아? 듣기는 자연주의인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17문제 중에 한 14개? 15개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연계는. 독해만 연계를 좀 표시해봤는데, 일단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 평일에도 그렇고 전화상으로 상담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앞번호가 어렵다. 21, 2, 3, 4,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일단 연계됐어요. 연계됐는데 간접 연계. 간접 연계란 건 제가 이제 EBS 수업할 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만 연계된 거. 근데 사실상 문제 풀면서 연계됨을 느끼니? 전혀 못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여러분 좀 많이 틀렸던 통찰력이 들어간 키워드는 연계됐지만 사실상 다른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사실상 비연계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주로 이제 약간 좀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간접 연계로 나왔고 뭐 축전 이렇게 되고 이런 부제고 그 다음에 어법이 독해연습 7강 11, 12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신 대비할 때 했던 지문이고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장문 독해인데 되게 어려워요. 해석이 되게 어렵고 여기 됐죠. 그 장문 독해 중에 지문 2개 붙여있는 거는 하나만 툭 떼서 걔만 직접 연계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연계가 된 거예요. 장문 독해인데 둘 중에 한 단어만 툭 떼서 어법을 했는데 어법이 쉽지 않았죠. 왜냐면 그 문장 자체가 해석이 어려운 문장이었거든. 아이들의 자연과의 어떤 친밀감, 유대관계가 요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내가 예시를 들었던 게 자연 상태 어떤 대상보다 포켓몬 같은 가상 캐릭터를 더 잘 알아보더라. 그 지문을 했었어요. 그 지문이 직접 연계로 나왔는데 어법으로 나와서 직접 연계 되나 마나 어려운 문장이었고 실제로 어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일단 풀어볼 거고 어휘는 직접 연계인데 이건 쉬웠는데 C가 조금 헷갈려요. C. 이게 지금 수능완성 실전 사회 비교적 최근 거에 우리가 수업한 거에 들어갔고 C가 좀 어려워서 C를 아마 대부분 틀렸을 거라 생각하고 free from의 뜻을 모르면 잘못 쓰는 거예요. free from의 뜻을 모르면 자 그랬고 자 그다음에 지칭추론 틀린 사람은 나가 뒤지시고요. 직접 연계 지금 그것도 직접 연계된 거예요. 그대로 나왔는데 틀린 사람은 자 7층으로 가시는 걸 추천하고 7층 꼭대기로 여기에 31, 2번 두 개 다 직접 연계예요. 여러분 뭐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고 이건 또 비교적 최근에 수업한 건데 뭐 not so much as A, S, B 이게 나와요. A, then B 보고 이제 뜻 좀 이따 잡아보고 33, 34가 어려웠죠. 그죠? 특히 그 중에 33번이 환상적인 난이도를 자랑하고 요거들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 따르면 무슨 뭐 살다 온 사람도 뭐 틀렸다 하던데 성인이 오지혁씨 말고 성인이 풀었는데 틀렸다 33번은 그냥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이따 보겠지만 해석이 어려워. 중간에 해석이 어려워서 갈피를 못 잡다가 보기도 어려워. exception이라는 단어가 약간 유추해서 의미를 생각하도록 해놨고 그게 답인데 34번으로 33번보다는 조금 덜 어렵지만 항상 여러분 수능은 역대 항상 똑같아요. 빈칸 2개가 비연결에 나오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졸라 어렵습니다. 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 34번이 그 역할을 담당했고 작년 수능도 그랬어요. 졸라 어려운 게 있고 그거보단 조금만 그래도 어려운 거. 나머지 하나 빈칸 비연계. 똑같은 규칙을 따랐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규칙으로 졸라 어렵고 좀 어려운데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34. 근데 좀 어렵긴 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해석이 어려워. 그리고 그 해석을 하고 나서 보기로 갈 때 국어적인 스킬이 필요해요. 일단 풀어보고. 자, 그래서 순서 비연계로 나왔는데 어려웠어요. 이것도 별표입니다. 어려웠어요. 그냥 그 작곡 이야기. 작곡이 아니라 저기 뭐죠? 순서 잡는 건데 어쨌든 어려워요. 어렵고 요게 문장 삽입이 작곡하는 이야기였고 어려웠고요. 요거 한번 이따가 중장적으로 풀이해보고 나머지 전부 다 비연계인데 나머지는 풀만 하시면 40번 틀린 사람 의외로 많던데 40번 틀린 사람 중에 틀린 이유는 stand from을 왜 이렇게 답으로 많이 잡았니? 뜻도 모르면서 stand from 뜻이 뭐니? 뭐뭐라고도 기인하다 생기다 그죠? 답이 아닌데 그걸 모르는데 답으로 찍었어. 교진같이 아니고 42번도 많이 틀렸어. 42번 뭐였지? 42번 constancy로 답을 많이 썼어요. constancy 불변성, constant의 명사거든. 불변성, 연속성, 변하지 않는 성질인데 자, 그치? 근데 그걸 constancy는 오히려 주제가 반대입니다. 그걸 답으로 많이 찍었어요. 그 답으로 왜냐면 41번의 제목이 그러하니
42번도 왠지 답이 그럴 것이다. 근데 42번의 constancy는 오히려 주제와 반대되는 거다. 그걸 일단 살펴볼 거고 전체를 분석해보면 일단 연계율 70% 정도 언저리 가져간 건 맞아요. 해마다 그렇듯이. 그런데 그 70%에서 직접 보면 간접 연계된 게 9문항이고 직접 연계 9문항이기 때문에 비연계가 10문항이고 사실 얘가 이제 간접 연계가 비연계를 우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적인 연계는 30몇 프로 언저리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EBS 지문의 직접 연계가 하는 역할이 뭐냐 직접 연계, 느꼈겠지만 직접 연계된 지문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건 자기 독해실력이 필요하거든. 문제 푸는 스킬이 그죠? 그게 필요하고 다만 직접 연계된 건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간 단어는 안다. 독해 속도가 좀 빠르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정도. 하지만 직접 연계되더라도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자기의 기본적인 문제 푸는 스킬이다.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주장한 앞부분 거 한번 풀이 해볼게요. 자, 제가 20번을 풀이한 적이 없는데 20번 풀이해볼게요. 자, 보세요, 20번. 20번을 이걸 아마 틀린 사람이 있다면 3번으로 이제 답을 찍은 사람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3번은 명확히 왜 또 왔어? 아이씨, 막아내는데. 자, 3번은요 명확히 이게 제목과 오히려 요지와 반대되는 부분이 나오죠. 3번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3번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오답으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선정이 됐어요. 자, 20번 봅시다. 일단 처음에 읽으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읽다가 쭉 읽다 보니 칠판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칭찬을 뭐 보기 시작하는 구체적 상황 나오고 예시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읽었어요. 안 읽고 딱 봤더니 중간에 역접이 있네. 스티브 뜻이 뭐라 그랬니? 여전히가 아니라 문장 처음에 쓰면 뭐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동의어는 never the less 또 nonetheless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and yet 역접이 나왔잖아. 얘 뒤에 단서가 있겠구나. 자, 얘 뒤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바로 it's not easy habit. 쉬운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쉬운 습관이 아니에요. 깨기에 쉬운 습관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습관을 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자, 뒤에 단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가주어 진조가 나오네. 적어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뭐 하는 거? 칭찬을 멈추는 거 말이죠. 그럼 역적 뒤에 it은 요거는 칭찬을 멈추는 거네. 그죠? 깨기가 쉽지 않은 습관이다 라고 잡아서 그럼 이 지문은 지금 습관을 깨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걸 수가 있잖아. 계속 이어보자고. 어떤 습관이냐? 칭찬하는 습관을 깨야 된다는 걸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것은 마치 느껴질 수 있는데 as 더운 as if랑 똑같죠. 마치 여러분들이 chilly가 뭐죠? 날씨로는 쌀쌀한, 그죠? 쌀쌀맞은, 냉담한 이런 뜻이에요. indifferent.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쌀쌀맞다 라고 느낄 수가 있고 아니면 without 뜻이 뭐니? without, 무엇을? 미루다, 그죠? 보류하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라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뭐 하는 게? 칭찬을 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게 느껴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벗이 나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찝찝하게 느껴지겠지만 하고 자, 요게 해석이 어려워요. 여기 해석이 말려서 여기 해석 전혀 못해서 여기 나왔네? 어디서 읽은 것 같아? 요걸로 답을 찍는 거야. 이렇게 틀린 사람들은. 여보세요? 해석을 정확히 해보면 그러나 라고 나왔고 여기까지 뭐라고? 습관을 칭찬하는 걸 그만두는 게 뭔가 찝찝할 거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자 일단 그게 곧 분명해지게 됩니다. that은 앞에 있는데요. 그것은 데디아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받는 건 앞에 있는데요. 뭘 받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칭찬을 그만두는 거는 데디아를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냐? 하고 잘 봐봐. 우리는 칭찬하는데 좀 더 A라고 하죠. A라는 이유 때문에 칭찬한다는 걸 나타낸다. 뭐보다? B라는 이유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B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A 때문에 좀 더 칭찬한다 이런 얘기야. 자, A는 뭐냐면 we need to say it. 칭찬이죠. 우리가 칭찬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칭찬한다 이런 얘기야. 이걸 나타낸다. 칭찬을 그만두자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고 언제만 하자. 칭찬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칭찬하자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내가 칭찬을 그만두자라는 건. 뭐보다는 바로 아이들이 들어가죠. 아이들이 반드시 need to죠. 아이들이 반드시 칭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의미하는 건 뭐다? 칭찬을 그만두자는 거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칭찬을 꼭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칭찬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칭찬이 필요할 때만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앞에 있는 요 주장은 제시하고 암시하고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걸 정확히 해석하면 여기서 얘의 의도가 나오는 거지. 요걸 나타내는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요게 문장 해석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계속 읽어보면. 그러니까 요 뒤에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설명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면 뒤에가 애매해져. 자, 그것이 진실일 때마다,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그것이란 건 앞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 필요할 때만 칭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진실일 때마다 비인칭 주어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고 앞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계속 칭찬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rethink, 재고하고 다시 고려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칭찬은 필요할 때만 하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잘 봐봐. 아이들이 강조해 두네.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주어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거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요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3번은 매력적인 오답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지지입니다. 조건 없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했다고. 이거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3번은 안 된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인데요. No strings. string 원래 뜻이 뭐니 이게? 줄이라는 뜻이죠. 줄이나 선. 근데 attach 여러분 attach 뭐죠? 요게 34번 문제 풀 때 굉장한 단서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어태치가 뜻이 뭐지 기본적으로? 뭐뭇을 붙이다, 부착시키다. 감정에다가 쓰면 뭐가 될까? 애착을 갖다는 뜻이에요. 어태치드는 애착이 있는 이런 뜻이고 34번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가 여기서 뭔가 들어가 있는, 부착되어 있는 string이라는 얘기는 조건도 있거든. 뭔가 들어간 조건 없는, 다시 말해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라고 했고 이 얘기 왜 하냐? 자, that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not just 중요한 단지 칭찬과 단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건 바로 칭찬의 정반대입니다라고 해서 봐봐. 자, 앞에 나온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지지는 꼭 필요하지. 그지? 근데 그게 칭찬과 단지 다를 뿐인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뭐다?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칭찬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달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논리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지. 칭찬은 어떻다? 좀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필요할 때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단서는 요 한 문장에서 출발을 해요. 이 문장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돼서 요 뒤에 논리 구조가 다소 어렵죠. 그죠? 요지 문제 치고는. 그래서 잘못 읽으면 3번으로 답을 참여한다. 그래서 1번으로 요지를 담아두시면 돼요.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20번 유형에 비해서 21번으로 가자. 자, 그래 요지. 자, 얘는 지금 보세요. 일단 문장 구조는 suppose가 나오네, 그죠? suppose가 나오면 자, 우리가 예시 시작을 알려준 거. suppose 대시 물론 생략됐고 대디아를 가정해 봐라라는 건 예시 시작이다, 그죠?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는 거야. 또 뭐가 있죠? suppose 말고 또 쓸 수 있는 거? 비슷한 단어. consider 마찬가지예요. consider that. 데디아를 고려해봐라. 예시입니다. 또 imagine 데디아를 상상해봐라. 예시예요. 또 let's say 데디아라고 말해보자. 이게 예시입니다. 전부 다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 그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읽으면 안 되죠, 그죠? 앞에서 요지가 나왔구나, 주제가 나왔구나.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를 더 체크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늘상 하듯이 그 구조가 퀘스천이 있죠, 그죠? 또 여기도 지금 퀘스천이 있지. 얘는 뭐 하는 거라고 물어보는 건 퀘스천은 항상 토픽을 제시한 거라고. 그 뒤에 앤서가 있다면 얘가 뭐가 된다? 지문의 요지이자 주제이자 주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뭔가 잡히는데 여기까지 잡은 내용으로는 둘 중 하나로 일단 축약돼요. 1번 아니면 5번으로 축약되거든. 1번 아니면 5번으로. 요 뒤에 이제 나머지 마저 읽어서 1번은 명시가 안 됐구나. 근데 5번에 대한 이야기는 명시가 됐구나. 그래서 5번으로 답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얘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하던 그 이전에 풀었던 모의고사 6월 모평이나 3월 학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도 일단 난이도 좀 높긴 한다, 그죠? 또 지문을 상당히 읽어봐야 되고. 자, 사람들은 때때로 하는데 다음을 아래로의 사회적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비교하는 것인데 그들 스스로를 inferior, 뜻이 뭐죠?
열등한,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 학생이면 누구한테 비교해? 5등급한테 비교해서 이런 얘기야. 또 worse,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언제 했죠? be better off라는 표현 배웠죠. 이게 뭐였지? 더 잘 살다. 반대말이 뭐라고? 더 잘 살지 못하다. 못 살다 이런 뜻이라고. 거기서 온 거잖아. 그죠? 배웠던 표현이에요. 더 열등하거나 더 못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걸 말하는데 목적은 to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3등급 맞았는데 6등급 맞은 애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기분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늘상 하는 거. 그걸 downward 비교라고 했고, 자 이것은 자기 고향인데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되죠? 그죠?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뭔가 드높이는 겁니다. 향상시키는 겁니다. 라고 했고, 자 그 뒤에 벗이 나와서 잘 봐야 되죠.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유일한 이용 가능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상이 inferior가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나네. 내 주변 봤더니 뭐밖에 없다? 1등급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1등급밖에 없고 아니면 더 잘 살아. 우리 차는 뭐야? 스파크인데 비엔타네? 이런 거. 더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다면 우리보다 그런 사람밖에 없다면 무슨 일? 다시 말해서 upward밖에 못한다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 탑픽을 적고 또 보자. 또 자기 스스로 뭔가 좋아지는 어떤 동기가 여전히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upward한 상황에서 작용됩니까? 라고 물어봤고 대답을 보면 되죠. 뭐라고 그랬어? Yes, 작용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일단 갈리는 거죠. 그러면 남과의 비교가 나한테 도움이 되긴 되는구나. 그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래서 1번 아니면 5번인 거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다든지.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고 객관적 평가가 명시가 됐는지 보고, 자, 5번 보세요. 타인의 성취를, 타인과의 비교를 자신과 연결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둘 중에 뭐가 언급되는지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전혀 이제 동떨어져 있고. 자, 봅시다. 자,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동기는, 그러한 동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평가 유지 모델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해서 그 뒤에 이제 보자고. 객관성이 명시가 되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관점에 대한 뭔가 들어가냐? 자, 이러한 앞에 있는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동합니다. 두 개 사이에서, 두 가정 사이에서. reflection 뜻이 뭐라고요? reflect라는 동사가 뜻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뭐지? 반사시키다, 반영하다, 수용하다. 똑같잖아. 반영하다 똑같아요. 또 뭐가 있지? 심사숙고하다. 기억 안 나니? 심사숙고죠, 명사로. 그죠? 심사숙고. 그래서 성찰. 두 가지 과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성찰과 비교를 두 개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게 어떤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란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유지하게 만들어요? 우호적인 뭐가 명시돼서 자아상이 나는데 자기에 대한 얘기. 5번 유력하다는 얘기죠. 좀만 더 읽어볼까?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한 영역 지역들인데 이 영역이란 특히나 관련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의. 다시 말해서 나와 관련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관여하고 참여합니다. 왜? 심사숙고, 성찰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아첨하고 뭔가 띄워줘요. 우리 스스로를 하고 보세요. 자,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고양을 시키는데 스스로를 띄워주는데 방법이 지금 연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의 연관을 통해서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시는 뭐가 나오겠다? 다른 사람이 성취한 걸 보고서 나를 고양시키는 거, 나를 인핸스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객관성은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5번으로 답을 쓸 수가 있다. 나머지 질문 안 읽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좀 헷갈리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단서를 보면 명확해요. 5번님이 단서가 너무나 명확하고 객관성이라는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22번 가봅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헷갈렸던 거죠. 자, 이거는 지문을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상당수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습하듯이 일단 여기까지 뭔가 내용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 역접이 나오고 역접이 나왔는데 이걸 주목하셨어야죠. 연구는 실험적인 연구가 대디아를 증명해왔대. 어쨌든 얘기가 그러면 연구 내용이 이러하니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잖아. 뒤에 게 주제란 얘기죠. 그죠? 앞에 거는 뭐에 해당되고 역접이 나옴으로써 앞에 거 뭐에 해당되고 이건 미드에 해당된다. 통념이고 역접이 일어나서 진실이 truth가 여기 나오는 구조고 truth가 곧 주제, 요지, 제목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통념과 진실의 구조를 따르는 거예요. 통념과 진실 구조는 상당히 하나씩은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오고 역접이 일어나면 뒤에 게 진실로서 주제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몇 가지로 축약되는데 일단 보기 중에
보기 중에 지금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본 듯한 키워드 다 들어갔어요. 통찰력의 공헌, 새로운 관점 이라는 것도 명시가 되거든. 그래서 해석 잘못하면 단서 안 잡으면 3번으로 찍기가 쉽습니다. 자, 왜 저게 답인지를 잡아보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하고 쉽지 않은데라고 느꼈던 이유는 아마 첫째 문장의 해석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머릿속에 안 그려졌을 수 있거든. 자, 볼게. 요거는 요 역적 나오기 전까지 밑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찰력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데 통찰력은 이걸 뭐다라고 한 단어로 딱 죽였대. 그걸 나한테 말해줘봐. 자, 몇몇 심리학자들을 믿어요. 야, 봐봐. 일단 몇몇 심리학자 대부분의 아니면 오늘날의 이거는 거의 통념인 구조가 많아요. 통념인 구조가 일부는 이러한데 그러나 진실은 어떻다는 거. 딱 보자. 통념일 수 있겠구나 하고 느낌 오면 돼요. 자, 몇몇 심리학자는 믿어요. 통찰력이 키워드고. 근데 여기가 간접 연계된 게 원래 EBS에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걸 따고 와서 간접 연계라고 주장한 거야. 그지같이. 사실상 다른 지문이죠. 자, 통찰력은 뭐의 결과냐? 바로 문제를 재구성한 결과입니다. 문제를 다시 만들었구나. 처음부터 다시. 근데 뭐 한 뒤에 어떠한 기간에 뭔가 발전이 없던 기간을 겪고 나서 문제를 재구성한 게 통찰력이다. 근데 발전이 없는 기간에서는 그 해당 사람이 믿어져요. 너무나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과거의 경험을. 다시 말해서 해오던 대로 해왔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라고 믿어지냐면 해오던 대로 해와서 딱 스틱은 뭐에 삐삐죠 여러분? 스톡은 뭐에 삐삐죠? 스틱에 삐삐죠. 달라붙다 보죠? 딱 사로잡혀서 꽉 막혀있는 상태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서 문제를 재구성해서 나온 게 통찰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꽉 막힌 시기에서. 계속 봅시다. 자, 매너는 이렇게 쓰면 뜻이 뭐라고? 매너 방식, 방법이죠. 자, 대표하는 새로운 방식인데 나타내는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이 갑자기 발견돼요. 통찰력에 대한 설명이야. 통찰력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리드트 뭐라고? 그러면서 야기시켜요. 다른 길을, 경로를 만들어내요. 해결책으로 가는 지금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만들어내요. 통찰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읽어볼까? 느낌 한 단어 떠오르지 않니? 통찰력이란 뭐로 나온다? 뭐로 인해 나온다? 아직 안 나와? 느낌 안 와? 좀 들어봐봐. 자, 주장되어져 왔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식이 누구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어떠한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되어져 와요.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지식 필요 있다 없다? 지식이나 경험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뭐 겪어서 오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문제 해결 상황에서 통찰력을 얻는 데는 지식은 필요 없다. 자, as a matter of fact 뜻이 뭐죠 여러분? as a matter of fact, in 팩트랑 똑같다고 몇 번 정리했잖아. 사실상 실제로. 연결은 꼭 알아주세요. 실제로 사실상 어떤 누구든지 간에 break away from 뭐를 해석할래? 뭐로부터 멀리 부숴버려? 이것은 무엇을? 깨버리다, 없애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역하면 되죠. 그죠? 자, 실제로 누구든지 간에 경험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버려둬야 돼요. 마음이 wonder 뜻이 뭐라고 이건? 자유롭게 그냥 다니다 이거죠. 자유롭게 마음이 여기저기 쏟아지도록 내버려두면 뭐가 나온다? 통찰력이 나온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나왔어요. 역접이 일어나. 그럼 통찰력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연구는 대디아로 보여준다. 통찰력은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거든. 반대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 통찰력을 얘는 한 단어 뭐로 온 거야? 이거지. 통찰력이란 뭐다? inspiration, 영감이다.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스톱 됐다가 딱 떠올라서 나오는 게 통찰력이다 라고 한 거고, 이 질문의 주제는 통찰력이라는 건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뒤에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뭔지 살펴보면 돼요. 이제 트루스를 봅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연구는 보여주었는데 뭔지 보자. 통찰력이 실제로 뭐의 결과다? 바로 나오잖아. 실험적인 연구 결과가 보여주기 때문에 주제라는 얘기지. 통찰력이란 이걸 뭐다?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분석적인 사고다. 분석을 해야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하고 자료 찾고 정보가 있어야 나오는 거다. 자, 전 여기서 풀었는데 자, 계속 읽어봅시다. 같은 얘기 하는지.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성공적이지 않은 시도. 뭔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는다. 인스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라서 야기시켜요. 하고 전치사, 동명사, 의미상 주어가 되죠. 그에 따라 야기시키는데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가 뭔가 생겨나는 걸 야기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사고도 하게 되고요. 사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두 번째 말하잖아. 또 정보가 필요해. 새로운 정보는 기여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 기여하는데 통찰력이 나온다는 얘기지. 뭐 하는데?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그에 따라서 아하, 이건 뭐냐 한 단어로 인사이트지. 인사이트가 바꾼 거 아니야. 그에 따라서 통찰력이 나옵니다. 통찰력이 나오려면 분석적 사고력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통념과는 달리. 그래서 밑에는 안 읽어봐도 됐던 거지, 그죠? 스터디 쇼 뒤에 바로 단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 제가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죠.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이 제목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3번이 왜 안 되는지 볼까?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이 기여하는 거. 3번은 내용이 뭐가 펼쳐져야 돼? 통찰력의 기능, 장점, 뭐 좋은 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긍정적인 점들. 3번은 그 내용이 펼쳐져야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통찰력 좋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 자체는 맞는 얘기지. 하지만 지문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진실의 부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5번은요. 인덱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심화 학습할 때 이제 그죠? 그 심화라는 뜻입니다. 깊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깊은 지식.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지식을 얻는 것에 어려움이 아닙니다. 통찰력 얘기가 전혀 빠졌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어렵다고 주장했던 22번 분석을 해봤더니 아마도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내용이 해석이 안 돼서 이 독해의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더라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구조만 기억한다면 역접이 나옴으로써 그리고 뒤에 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제에 대한 단서가 될 수가 있구나. 위에 해석이 안 됐더라도 예봉 풀 수 있어요. 밑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계속 생각이랑 계속 명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면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이제 뭐 듣기 하면서 푸느라 좀 이제 뭐 그냥 되게 쉽게 짜고 달려들었다가 헉 하면서 그때부터 좀 뭔가 멘탈적으로 털린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음 수능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돼. 22, 23번 앞에 요지 제목 주장이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2점짜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수능을 대비하고 그 문제를 달려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안 풀 수 없지, 그지? 듣기 할도 어쨌든 풀긴 푸는데 우리가 빈칸 풀 때만큼이나 좀 정신적으로 보장을 하고 요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달려드는 게 우리는 해법이 되겠다. 23번도 볼게요. 23번은 이거는 비교적 지문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읽으면 어떠한 게 주제로 잡히는데 그게 주제일까 하는데 역접이 나와서 끝까지 읽게끔 해놨고, 요거는 일종의 추론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예시가 한 3개 정도 나오거든. 그 예시 3개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오거든. 좀 추론 능력이 필요해서. 근데 해석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보면 알겠죠? 해석은 다 됩니다. 근데 틀린 이유는 추론을 잘못한 거야. 얘가 뭘 말하는지. 그리고 아마도 단어를 몰랐을 것이다. 단어를. 여러분, disclose 뜻이 뭡니까? 그 inclose고요. close가 뭐지? close 동사로 닫다. 앞에 부정이야. this는 뭐니 그럼? 열다야. reveal 밝히다라 돼. 밝히다. 진실을 밝히는 것. 땡땡 이렇게 돼요. push 압박 pressure. 위에서 자 강요하다라는 동사가 2개 정도 나와요. require, force가 나오거든. 그걸 push라는 명사로 바꾼 거예요. 강요하는 거, 압박하는 거. 뭘 위해서? 시장에 자 위에 reliability라는 신뢰성이 나와요. 바꾼 거예요. 패러프레이징한 거야. 시장의 신뢰성을 위한 압박. 바로 뭐다 그게? 진실을 밝히는 거, 공개하는 거. 누가 압박하냐? 위에 나온 대로라면 정부가 압박한다는 얘기예요. 대략 한번 잡아볼게. 자 볼게요. 자 예시 1, 2, 3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소비자들이 없을 때 adequate 뜻이 뭐라고요? adequate 충분한,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이 정보란 informed 우리 했죠. EBS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접 연계도 그렇고 비연계도 그렇고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 보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지문에 어려웠던 지문에도 항상 어디가 비연계 지문이라 하더라도 그 단어가 EBS 지문에 어딘가에서 쓰였어요. 그거 의도적으로 됩니다. informed 많이 쓰였죠. informed 뜻이 뭐지 이거? 정보를 주다. informed는 뭐겠니 그러면? 이렇게 쓰였어요. 실제 EBS 교재에서. 정보를 가지고 하는 선택이 이렇게 돼요. 뭔가 알고 하는 선택. 그래서 정보를 가진 채로 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정보가 부족할 때.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정보가 부족할 때 그때 나오죠. 정부는 자주 스텝 2는 뭘까 이건? 왜 필요 없죠? 발을 안으로 들여 개입하다지. 개입합니다. 발걸음을 안으로 들여요. 목적은 require 중요하죠. 그죠? 요구하기 위해서 대디아를. for 뜻이 뭐죠? 형용사는 뭐니? 굳건한 단단한. 명사는 뭐니?
나왔잖아 이것도. 기업, 회사야. 자, 강요하는데 회사들이 제공하도록 정보를 말이죠. 아, 정부가 회사로 하여금 정보 강요하게 하는구나.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구나.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누굴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공평하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주제 잡았는데 아, 예시가 나오는 거구나. 이 예시는 뭐겠니 그럼?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예시겠지. 보나마나 그죠? 그런데 여기서 풀지 않고 역적 때문에 계속 읽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자, 미국에서 자, 우리 모두는 친숙해요. mandatory 뜻을 줬지만 외워야 되죠. 뜻이 뭐지? 의무적인 영양 정보에 친숙해요. 이 정보는 붙어 있는 건데 식품 그 식량 어떤 그 식품 제품에 붙어 있는 거고요. 자, Security Exchange 위원회가 있는데 얘들은 감시하는 애들이에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나왔네. 아, 예시일이 끝났구나. 그치? 이 주제란 말이야. 여기까지 일단. 자, 주식시장 예시로 넘어가자. 종합적으로 뭘 말하는지. 자, 이 위원회는 주식시장을 감시하는데 얘들은 또 나왔죠. require 나왔고 또 강요한다 나왔잖아. 압박이라는 단어로 이어진다고. 얘들은 강요해요. 회사들이 mit이란 단어의 뜻을 우리가 많이 봤죠? 뜻이 뭐라고 만난다가 아니라 충족시켜야지 알지 그치? 충족시키도록 특정한 보고서의 요구사항을 말이죠. 그러한 후에 그 회사의 주식이 목록에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 거래 목록에. 예를 들어서 뉴욕 증권 거래소 같은 곳에. 그래서 예시2가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자, 이러한 보안은, 이러한 보고서는 도와줍니다. 끝났고, 위에 나왔던 예시 2에서 이러한 보고는 도와줍니다. 대디아를 확실히 하도록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그냥 개인 개미 투자자들이 갖도록 해줘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게 해줘요. 이 정보는 그들의 투자 결정을 어디에 기반을 둘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시2구나. 분석해봤던 예시 1, 2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정부가 누구한테 압박한다? 기업들에게 압박한다. 정보를 뭐하라고? 공개하라고. 목적은 누굴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요. 주제자 PT 그지? 근데 그 뒤에 역접이 있어서 봐야 돼. 역접이 나오면 지문의 흐름이 바뀌던가 아니면 좀 더 강조하던가 그렇다. 자, 종종 그러나 이러한 규제사항들이 제대로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요. 뭐와 마찬가지로 2001년에 엔론이라는 기업의 대문자니까 이름이 있지 그지? 엔론 스탠들이 명확히 묘사하는 것처럼. 자, 계속 볼까요? 자, 석유 무역회사구나. 석유 무역회사인 엔론은 요게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book 뜻이 뭔지 book 뭐죠? bookkeeping 이게 뭔지 아니? bookkeeping 뭐죠? 책을 보관하는 건 아니겠지. 기업에서 book이란 건 기업에서 쓰는 책 뭐니? 기업 안에서 자기들이 쓰는 책. 그거 블랙리스트. 너무 최소질이 너희들의 마음을 영혼을 타락시켰구나. 회계 장부입니다. keep은 동사로 장부를 작성하다 기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keep a diary money. 일기를 보관하다가 아니라 일기를 작성하다요. 작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장부 작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ook이라는 게 회계장부라는 뜻이 있고 그걸 쿡한대. 봐봐. 그 회사의 회계장부를 요리했대. 근데 봐봐. 요리하다는 뜻 유추할 수 있거든. 원래 자기들이 뭐 다른 게 있긴 하지만 overstate 뜻이 뭐니 이건? state 뭐니? 말하다 진술하다. 그걸 오버한대. 뭐 한다는 얘기야? 과장하다. 목적은 과장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profitability 바로 수익성을 과장하기 위해서 그것의 의무 보고서 속에서 툭한데 뭐 했다는 얘기야? 뻥튀기하다. 조작하다는 뜻. 회계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라는 사태가 발생했네. 자, 그 다음 한 가지 결과가 있는데 엔론이라는 기업의 subsequent는 많이 했죠. 뜻이 뭐지 이거? subsequent?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회계장부 조작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재정상의 콜랩스 붕괴의 한 가지 결과가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규제사항을 도입하는 거였는데 이 규제사항은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뭘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이 정보란 기업들이 대중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정보고 마지막 엔론의 예시도 종합하면 역점이 나오긴 했으나 흐름이 바뀌진 않고 예시 종합하면 얘도 뭘 얘기하니 지금? 정부가 뭘 강요한다? 공개를 강요한다. 목적은 뭐 때문에? 바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시장의 신뢰성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credibility라고 똑같은 단어로 바뀌었었고 아까 말했듯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왜 안 되지 볼까? 자, 1번 보세요. 재정적인 조언. 보세요. 뭘 위한? 더 나은 시장 수익성을 위한 재정상의 금융상의 조언이 답이 되려면 위에 지문에 예시가 뭐가 나와야 돼?
조언 1, 2, 3이라고 해갖고 요대로 하면 너가 어떤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 까 내야 되지. 1번 안 되고요. 그래서 자 2번은 emergence 뭐라 그랬지? 응급 상황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 뭐니? 출현 나타나. 뭐가 출현한 거? 새로운 사업 기회의 출현. 이게 뭐야? 돈 벌 기회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해라. 1번이랑 2번은 비슷한 오답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3번은 ethical 되면 안 되죠. 윤리적인 주식 투자. 뭘 위한? 믿음직한 기업, 사업이나 기업체를 위한 윤리적인 주식 투자. 주식 투자할 때 너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탄탄한 회사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야. 3번도 아니죠. 자, 5번이 여러분들 5번을 주로 답으로 많이 썼던데 5번을 답이라고 한 사람은 driving force를 몰라 쓴 거예요. 왜? 뭘 보고? 이거 보고서. inflated figure 보고서. inflate 뭐니 이거? 부풀리다, 늘리다. 그죠? 그래서 부풀려진 figure 수치들 땡땡 뭐냐? 바로 투자에 있어서의 driving force 최근에 했잖아. EBS에서. 뭐였지 이거? A수가 모의고사 때 했구나. 그 A수 만드는 사람 모르는구나. driving force 최근에 했어요. 단어 정리할 수 있어요. 원동력. 움직이게 하는 력. A수 어떻게 쓰면 원동력. 투자를 위한 원동력이라고.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이거 부풀려, 이거 숫자를 부풀려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투자를 하게 만든다니까. 5번은 절대 전혀 투자가 안 되고요. 4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지금 앞부분을 다 풀이를 해봤는데 자, 어려운 거 맞죠? 기존의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런데 못 풀 정도로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 지금 풀이를 들어보면 왜 틀리나 싶지 않니? 그지? 일단 틀린 이유가 어떤 지문이 해석이 잘 안 돼서인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상당 절반 정도 내 생각에 보기에 있는 해석을 잘못해서 단어를 잘못 봐서 라든지 단어를 잘못 알고 있어서거든. 그지? include, disclude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비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수능이 이제 곧바로 있자는 거죠. 10월에 한 번 더 보긴 하지만 그건 이제 난이도가 지 맘대로니까 수능의 이 난이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듣기 하면서 앞번호 신경 쓸 게 뭐라고? 어려울 수 있다 생각보다. 나오고 정신무장하고 달려드시고 그리고 보기에 있는 걸 잘 봐라. 보기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대로 무조건 보기에 있는 그 보기의 뜻을 선정하고 보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 잘 보세요. 단어를 잘못 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모른다? 그건 내가 말했지. 무지하게 심각한 거예요.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는 건. 어휘 수준이 평균 이하라는 얘기야. 그치? 보기에 있는 단어는 모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어려울 듯한 단어를 하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주거든. 유추를 해서 충분히 가능한 단어를 내기 때문에 단어들 잘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조 항상 부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특정 부분의 해석이 어려워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 못했다 하더라도 지문을 분석하면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지문의 부조를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풀이했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라고. 풀이해보니 별거 아니구나. 저걸 왜 못 봤지? 그걸 분석해서 수능 때 그대로 적용 좀 시켜보시길 바래요. 자, 좀 쉬었다가 뒤에 거 풀이합시다.